만나서 반갑습니다. 바리스타 박승규입니다. 이번 영상편은 카페 투어 편입니다. 아주 특별한 곳에 와 있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페바이 농축원의 매니저 박정민입니다. 이게 끝이야? 못생겼고요? 저희 워낙 친한 사이라서 이번 영상 촬영은 좀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원이라는 브랜드는 무엇을 하고 있죠? 어떠한 곳이죠? 저희 농축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농축원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인 태국당에서 뻗어나온 외식 전문 기업이고요. 1층과 지하 1층은 카페, 2층이랑 3층을 레스토랑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셰프랑 바리스타, 바텐더, 소믈리에가 모여서 함께 기획하고 운영해 나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류들을 한 곳에 묶어 놓으면 장사가 잘 안 돼요. 쉽지 않죠. 왜냐면은 컨셉 잡기가 어렵거든. 음식에 포커스를 두고 쭉 밀고 나가기도 힘들고, 카페에다가 힘을 줘서 밀고 나가기도 힘들고. 근데 여기는 규모가 있어서 그런지 이 섹션을 나누다 보니까 그런 거북스러운 느낌은 좀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이곳을 총괄하는 그 셰프님이 실력이 출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랑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셰프님은 미국의 CIA라는 요리학교를 졸업을 하셨고요. 졸업 이후에 뉴욕이랑 런던에 있는 미쉐린 스타를 받은 여러 좋은 레스토랑에서 장시간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실력을 쌓으신 분이고, 한국에 돌아와서 태국당이랑 손잡아서 농축원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됐고요. 훌륭해요. 뭐 더 대화가 필요한 것 같진 않아요. 스펙이 있다고 해서 퀄리티가 꼭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농축원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메뉴들 그런 것들 보면 굉장히 좀 재밌어요. 그리고 커피와 접목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눈에 보여요. 여러 가지의 방향성들을 우리한테 제시해 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촬영을 해달라고 이렇게 의뢰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친하기 때문에 내가 촬영을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 제가 아무리 친해도 촬영을 안 해요. 왜냐면 날 보고서 어떠한 이제 구독자분들 아니면은 바리스타분들이 이렇게 투어를 다니잖아? 근데 투어를 다녔는데 좀 별로야. 그럼 내가 말한 게 별로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신중해요. 근데 이 농축원이라는 브랜드는 꼭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 카페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식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음료를 만들 때 그 과정들을 잘 봐달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농축원에 왔을 때 좀 색다른 메뉴들이네? 이렇게 좀 느꼈어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는 스페셜티 커피라는 한 가지 카테고리만 다루는 공간이 아니고 좀 더 마신다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연구를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음료라는 큰 카테고리를 다루고 있고, 스페셜티 커피뿐만 아니라 칵테일이나 위스키, 증류주, 내추럴 와인 등등과 같은 음료라는 전반적인 카테고리를 다루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이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하는 편인데, 커피도 그렇듯이 숫자 5를 만드는 건 방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추출하는 거랑 똑같이 1 더하기 4를 할 수도 있고 2 더하기 3을 할 수도 있고 곱하기를 할 수도 있고 나누기를 할 수도 있고 루트를 씌울 수도 있고요. 숫자와 방법을 대입해서 결과물을 도출하는 건데, 그 숫자와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이제 오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고민할 수 있었던 건 바텐더와 바리스타 그리고 소믈리에 또 CF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매장들이 그렇게 고민할 수는 없지만 이 농축원이라는 브랜드는 그게 강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농축원에서 꼭 마셔봐야 되는 음료 그리고 사이드 메뉴 있다면 추천 한번. 저희 카페바이 농축원에 방문해 주시면 추천해드리는 음료는 3가지, 그리고 스낵에 1가지를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카페 로쏘라는 메뉴고, 이 메뉴는 저희 농축원에서 또는 제가 제안해드린 미식과 가장 가까이 표현해주는 메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카페 라떼에 레드와인이랑 프라나샤이트를 혼합해서 만든 시럽을 넣어드린 메뉴예요. 그 레드와인은 한번 끓여서 이제 알코올을 완전히 날린 상태로 제공이 되고요. 복합적인 맛들이 나는 재밌는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무리로는 에스프레소를 위에다가 이제 탑을 해드리는데, 그 에스프레소는 섞지 말고 그 상태 그대로 쭉 들이키면 위로 커피가 들어오고 아래로는 우유가 들어오는 구조로 만들어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있는 건 글라스 림 부분에다가 카카오 닙스랑
안데스 산맥에서 나오는 청염 그리고 설탕을 이용해서 만든 파우더를 이렇게 루밍을 해드려요. 그렇게 해서 좀 여러 가지 맛들이 나는 메뉴인데 재밌는 거는 이 메뉴는 어떤 한 가지 주재료가 메인이 되지 않아요. 모든 재료가 주인공이고 이 재료들이 다 한데 어우러져서 한 가지 새로운 맛을 내는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신기한 메뉴인데요. 가끔 좀 당황하시는 분들이 좀 은근히 있어요. 보통 카페에서 팔 수 없는 단가를 가져갈 것 같긴 한데 아닌가? 아주 훌륭한 단가요. 훌륭한 가격대로. 오케이. 그 다음 메뉴가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벙커 컴퍼니의 싱글 오리진을 이용해서 만들어드리는 와인슈페너입니다. 이 와인슈페너는 벙커 컴퍼니의 콜롬비아 라살라다 빈을 이용해서 필터 드립을 내린 이후에 그 위에 파나마 하트만 게이샤 내추럴 빈을 이용해서 만든 크림을 올려드리는 메뉴예요. 그렇게 해서 한 잔에 두 가지 커피 맛을 느낄 수 있게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맛있게 잘 만들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곳이 3개월에 한 번씩 게스트빈을 네, 맞습니다. 하죠.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이번 달까지 싱글빈들을 이제 사용하고 계신데, 근데 전 되게 재밌었어요. 파나마 게이샤 내추럴 커피 가지고서 크림을 만들었다고? 왜냐면은 그게 워낙 고가의 네. 빈이거든요. 맛보니까 놀랐어요. 괜찮다. 맛있다. 흔히 드셔보실 수 있는 커피 크림의 맛이 아니고 진짜 스페셜티 빈의 향이 나게 만들려고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노력이 보였습니다. 색다르다 이렇게 느꼈고, 자, 그 다음 메뉴. 마지막 메뉴는 조금 이제 재밌는 방법을 이용해서 만들어 드리는데 마찬가지로 벙커의 에티오피아 부지 한발라 G1 내추럴을 이용해서 만들어 드리는 커피고요. 농축원 커피라고 하는데 이건 분자 기법을 좀 사용해요. 제가 3년 정도 고민을 하던 끝에 만들어진 메뉴인데 와인을 접했을 때 음식과 음료의 페어링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저는 즉석 제조를 하는 사람으로서 메이킹을 직접 하는 입장으로서 음식과의 페어링을 할 수 있는 메뉴를 와인처럼 복합적이고 훌륭하게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낼 그 자신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음료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끝에 관심을 두게 됐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커피예요. 먼저 우유에다가 에티오피아 G1 내추럴을 인퓨즈해서 커피 우유를 만들어요. 이 커피 우유를 만든 데다가 산 애시드를 추가를 하면 유당이 응고가 되는데 이 응고된 유당을 깨끗하게 걸러서 제공해드리는 커피고요. 드셔보시면 새콤달콤한 맛에 화이트 와인처럼 뚱뚱한 바디감, 또 마무리에 올라오는 에티오피아 빈의 이제 향미가 재밌게 느끼실 수 있는 커피입니다. 마시면서 되게 많이 놀랐어요. 되게 가볍기도 한데 엄청 무거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산도가 되게 가볍게 느껴지는데 질감은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엄청 미끄덩거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애프터에서 걸린 게 하나도 없어. 되게 클린하게 넘어오거든요. 이 음료를 마시면서 안 되겠다. 이거 레시피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훌륭했습니다. 놀랐어요.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기분 어깨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손이 많이 간 메뉴. 정말 나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근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거예요. 음식과 접목시킬 수 있는 커피가 있을까? 없어, 사실은. 솔직히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메뉴는 너무 잘 어울려요. 어떠한 것들과도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하다. 그 생각조차도 너무 예쁘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시장이 밝겠다. 이런 생각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농축원이라는 브랜드가 이 음료로 좀 한획을 그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일단은 그 한획은 내가 먼저 긋고 따라오는 거지 뭐. 올해 바리스타 뭐 이런 느낌으로. 네. 나 올해의 바리스타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네. 올해의 바리스타. 저는 올해의 바리스타. 오케이. So come and fuck my life up, baby, fuck my life up. 스낵으로 넘어가죠. 스낵이 남았네요. 스낵으로 제안해드리는 건 저희 농축원 김밥이에요. 김밥이라고 하면 다들 좀 놀라시는데 그냥 일반적인 김밥은 아니고 일본의 오시지시라는 누름식 초밥이 있어요. 그 초밥을 한국식으로 변형해서 만든 메뉴고 이 메뉴는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총괄 셰프님이 직접 개발해 주신 메뉴예요. 일반 김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청정해안에서만 자라는 감태를 이용해서 만들어드리고 감태에다가 이제 치악산에서 나오는 다래초가 있어요. 다래로 만든 식초. 한국 키위로 만든 식초를 이용해서 고시카리 쌀로 만든 밥에 간을 하고 거기에 박고지, 우엉,
밀크통에다 숙성한 간장을 이용해서 만든 우엉조림, 그다음에 일본 깻잎으로 유명한 시소, 뭐 이렇게 재료들이 들어가고요. 베지테리언, 뭐 비건 채식하시는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거기에 마무리로는 이제 볶은 백미가 올라가서 좀 더 풍성한 식감을 줬고요. 콜드 프레스한 참기름을 발라서 되게 짙은 참기름 향도 맡으실 수 있고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메뉴는 앞에 설명드렸던 농축원 커피랑 궁합이 되게 좋아요. 마리아주라고 하죠, 와인에서는. 이런 페어링을 갖춘 메뉴라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농축원에 놀러 왔는데 김밥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김밥을 잘 안 먹어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차라리 난 고기를 더 먹겠다, 이런 주의거든요. 근데 뭔 김밥이야 씨. 내가 이랬잖아. 딱 내갖고 와서 그걸 먹는데 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입안에 들어왔을 때 그 풍미도 그렇고 식감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위에 이제 가니쉬 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식감도 굉장히 훌륭하고, 근데 더 웃긴 건 음료랑 같이 마시라고 음료를 줬잖아. 근데 그 음료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사실 그 음료도 받으셨을 때 아이씨 이것도 뭐야? 약간 그랬었는데 맞아. 다 뭐라고 했어 사실은. 뭐야. 나 이랬는데, 그러면서 김밥을 하나는 포장을 해줬는데 나 진짜 차 안에서 다 먹었어. 나 지금 먹어야 될 것 같아. 이 꽉 막힌 그 강변북로를 달려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의 나의 그런 힐링되는 거야. 이렇게 느낄 정도로 정말 맛있었다라고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꼭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만큼 되게 재밌다는 거예요. 김밥을 카페에서 사이드 메뉴로 한다, 이런 생각조차도 너무 예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So come and fuck my life up, baby, fuck my life up. 그런 생각조차가 너무 예쁘고, 그리고 앞전에 또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말 이 농축원이라는 카페를 보고서 좀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들을 좀 더 다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저는 좀 느꼈고요. 그럼 농축원이 앞으로 이 시장, 이 스페셜티 커피 씬에서 보여줄 방향성. 스페셜티 커피라는 재료와 음료를 기반으로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저희 농축원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인프라를 이용해서 좋은 바리스타와 바텐더가 만드는 좋은 음료, 좋은 셰프가 만드는 좋은 음식, 좋은 소믈리에가 픽한 좋은 내추럴 와인 등을 좀 통해서 이 스페셜티 커피라는 씬 안에 좀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싶고요. 그걸 통해서 뭐 커피 추출에 대한 전문가인 바리스타들이 외식업이라는 시장 안에서 많은 거를 할 수 있게 먼저 제가 좀 뚫고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곳은 카페라고 칭하는 것보다 식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칭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농축원이라는 브랜드는 다양한 식문화들을 경험할 수 있고 조화롭게 다 즐길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바리스타분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먼저 올해의 바리스타 박순규 대표님의 유튜브 채널 바리스타 박순규를 구독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대신 전해드리고요. 더 많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농축원도 이제 재밌는 시도를 많이 해나갈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저도 같은 바리스타로서 드리고 싶은 말은 좀 더 재밌고 본인 스스로를 정착시키거나 할 수 있는 일에 한계를 두지 않고 좀 많은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많이 해나갈 것이고,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신다면 좀 더 시장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큰 기대는 말고 조금씩만 기대를 갖고 저희 농축원에 방문해 주시면 조금씩 재밌는 거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틀 전에 이제 올해의 바리스타 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다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제가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관심을 주니까 그게 되게 저는 좀 부끄럽게 다가오더라고요. 사실 기쁘기도 하고 그런 기분들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끄러움들을 느끼다 보니까 저를 자극해서 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이 싫어서 더 잘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스페셜티 커피 시장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게 왜일까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자본이 많은 회사 때문에 그런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 바리스타들을 배출해내는 교육기관 때문에 그런 것일까?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최종적으로는 바리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그런 바리스타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마지막으로 음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소비자와 얼마큼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느꼈고, 그래서 우리 바리스타분들 이렇게 농축원, 이 박정민 매니저처럼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 시도들을 한 끝에 정말 완벽한 음료 한 잔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많이 힘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말고 이쪽이요. 아니, 나는 좀 많이 와요. 아, 막 바쁘시니까요. 자, 그러면은 올해의 바리스타와 함께한 그 박정민 매니저한테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영광이었던 시간을 나와 함께 보냈다는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네.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